건강검진 결과표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할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이 둘의 아버지 A씨는 2015년 7월 한 보험회사에 아이들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 계약에는 아이들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대 장애인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된 경우 진단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과 4대 장애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된 경우 진단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2016년 10월 한 병원에서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를 받고 아이 1은 언어장애 3급, 아이 2는 언어장애 4급으로 결정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A씨의 아이들의 장애인 등록을 이유로 보험사에 3대 장애 진단보험금과 4대 장애 진단보험금 총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이 분쟁은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중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아이들은 2016년 10월 처음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전인 2015년 5월 H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A씨의 아이들이 가입한 보험 계약의 청약서의 질문사항은 위와 같고 A씨는 이 질문 항목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2015년 7월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2015년 5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하여 정밀평가 필요, 언어지연, 발달 정밀평가 요함, 언어 자조라는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험 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보험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청약서에서 말하는 건강검진에 포함되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적혀있는 정밀평가 필요, 언어지연, 발달 정밀평가 요함, 언어 자조라는 내용이 청약서 고지 항목에서 묻고 있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는 분명히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A씨의 두 아이가 2015년 5월 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할까요? 이 소송의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의료법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단서나 소견서 해당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적혀있는 서류라면 그것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1990년 3월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가 진찰한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는 모두 진단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견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을 진단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1990년도의 것입니다. 지금은 2024년인데 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24년 현재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병명,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 소견, 입퇴원 연월일 등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서의 요건이 위와 같다면 2024년 현재 의사들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견서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규칙 제9조의 1번부터 6번까지의 정보가 적혀있고 의사가 서명 날인함으로 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A씨와 보험회사 간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소견서도 아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보험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심 법원의 판결서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판결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건강검진의 종류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 검사지 서식을 찾아봤습니다. 발달 선별 검사지 서식을 다운받아 확인했더니 이 검사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 생후 개월수에 따라 다른 내용의 검사지를 사용하고 그 발달의 단계는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결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발달 선별 검사지 결과표의 심화평가 공고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심화평가가 필요한 단계인데 이 결과 자체로 발달 지연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확진을 위한 정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의사가 영유아를 직접 진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서 질문 항목에서 전제하고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유아의 경우 발달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보호자의 답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사가 영유아를 직접 대면해서 진찰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의사에 의한 진찰 또는 검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맥락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이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나빠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 자체에 대한 의사의 진찰 및 검사가 아니라 의사와 보호자 간의 문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진단서 및 소견서의 정의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 검사 결과 중 심화평가 공고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A씨의 두 아이들의 발달 선별 검사 결과가 1번 심화평가 공고가 아니라 2번 추적 검사 요망 또는 3번 또래 수준이나 4번 빠른 수준이었다면 그때도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번과 4번은 이상이 없음을 의미하고 2번은 판단을 미루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니까요. 2, 3, 4번 모두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아이들의 아빠인 A씨는 보험 가입을 하면서 계약 조건에 3대 장애 진단비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 두 아이가 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 선별 검사의 결과는 3대 장애 진단비 특약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언어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씨는 해당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아이들이 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적혀있는 정밀평가 필요, 언어지연, 발달 정밀평가 요함, 언어자조라는 내용이 청약서 고지 항목에 묻고 있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 검사 결과에서 심화평가 공고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 청약서에 묻고 있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상식과는 많이 다른 판단을 한 이 판결은 소비자 측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갔고 2019년 9월 26일 2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대법원에서 쟁점 사항을 따져본 것은 아니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이 재판은 소비자가 패한 대법원 판결로 남아 있습니다. 즉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판결을 기준으로 청약서 고지사항의 질문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적혀있고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적혀있거나 환자의 건강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서의 기재사항 모두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가 진찰하고 판단한 내용이 적혀있는 건강검진 결과표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합니다. 즉 건강검진의 결과가 적혀있는 서류라면 청약서 고지사항에서 말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건강검진 결과표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약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무조건 질병 의심 소견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두 아이가 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 검사 결과의 내용이 1번 심화평가 공고가 아니라 2, 3, 4번이었다면 그것은 질병에 의심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법원은 A씨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 결과표라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검진 결과표에 심화평가 공고가 적혀 있었고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심화평가가 필요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즉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당 결과표의 내용이 어떤 질병을 의심하는 것일 때 그것이 청약서 고지사항에 묻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에 결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갑상선에 결절이 있음이 적혀 있었지만 의사로부터 아무런 약물 치료나 수술을 권유받지도 않았고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건강검진 결과표에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면서 6개월 후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이 경우 건강검진 결과표 자체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질병 확정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질병명이 아닙니다. 갑상선에 어떤 혹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결절이며 조직 검사를 통해 양성, 경계성 또는 악성 신생물로 진단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초음파 검사는 신생물의 진단 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법원과 금감원은 어떤 질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추적 관찰하는 것은 청약서 고지사항에 묻는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란 의사가 진찰한 후 질병이 의심되어서 그 질병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하는 것이 추가검사 또는 같은 방법의 검사를 하는 것이 재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에 있는 그 결절이 확인되었지만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악성의 예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아무런 치료 없이 상태를 지켜보자는 것은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적 관찰 소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정당성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법원은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에 결절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의사로부터 어떤 치료를 권유받은 적도 없고 그 후 입원 수술도 하지 않은 소비자가 건강검진 결과 통보 내용만으로 자신이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2011년 4월에 나온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표도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 검사 결과표도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에 묻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질병 확정 진단 또는 질병 의심 소견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고지 의무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클릭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